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1일 보유 종목 실전 투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먼저 볼게요. 코스피가 2.7%, 코스닥이 3% 오르면서 또 금요일에 하락했던 그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금액이 별로 꺼림직합니다. 저는 사실 기관이 이렇게 크게 매도를 한 이후에 7천억 정도면 많은 매수도 아니고요. 그다음 외국인이 이렇게 자본이 크게 나간 이후에 1,300억밖에 매수를 하지 않는 점, 그게 조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수급 대부분이 금융 투자고요. 저가 매수에 의한 기계적 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연기금은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큰 손들이 별로 꺼림직하게 그냥 단타성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적은 물량으로 이렇게 주가를 좀 많이 올린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21선 위로 좀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던 이전에도 좀 보시면 이런 삼봉을 찍고 횡보를 좀 했는데요. 이때 이제 좀 내려갈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세 번 반등을 좀 하고 나서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다시 한번 삼봉을 찍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3,000 오른다면 3,150선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150선 반등을 하고 강하게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등을 한다고 해서 확실히 역시 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하는구나 라고 하셔서 좀 위험하게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음봉과 양봉을 자꾸 동일한 크기로 이틀 연속 나오게 하면서 자꾸 개인 주주와 이렇게 증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네, 이게 장이 지금 갈팡질팡 하면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오는 그런 차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도 좀 썼는데 이렇게 모양, 네, 헤드 앤 숄더라고 합니다. 요 고점이 이제 전 고점보다 오르지 못했을 때, 그러고 하락할 때가 좀 위험한 차트입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상승 끝마무리에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이제 이렇게 크게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역시나 환율이 오늘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쌍바닥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박스권을 이미 강하게 돌파를 한 이후에 계속 양봉을 띄우면서 추가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바이든 시대에 달러가 계속 내려갈 거라고 예상이 좀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반등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그 전에 많이 내렸고요. 그래서 너무 달러가 싸다고 판단이 됐는지 순환매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제 증시가 고점으로 판단하고 아예 이렇게 이동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주식시장에는 좋은 그런 시그널이 아닙니다. 왜냐?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생각이 되고 이미 월봉상으로 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달러가 오르게 되면 지금 한국 증시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외국인 위주로 매도를 하고 다 빠져나가서 이제 달러를 사는 게 그들한테는 이득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시황도 좀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우와 나스닥이 오늘 뭐 상승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니케이 상해, 그 다음에 국내 주식이 다 올랐기 때문에 좀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계속 상승할지는 며칠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시 동향 이제 네, 코스닥을 좀 보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양봉과 음봉을 계속 반복하면서 네, 골치 아프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외국인이 좀 더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3,600억 정도 매수하면서 뭐 바이오주 아니면 진단키트 위주로 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증시는 저는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을 좀 했다고 해서 확실하게 반등을 하겠구나라고 좀 100%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항상 주의하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증시는 여기까지 보고요. 네, 이제 실전 투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네,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별로 상승이 안 나왔죠. 지금 일단 오늘 꼬리를 달면서 241선 근처까지 결국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이제는 얘는 좀 내릴 때까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인증은 다시 한번 바닥을 좀 다져야 될 것 같고요. 추세를 좀 깨버리고 완전히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쌍바닥을 그리든 아니면 V자로 올라가든 조금 바닥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확실히 이 증시를 다시 반등을 할 때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바이오주 아니면 반도체주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안주들이 연말 이후에 별로 힘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길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제가 8,000원 초반대에서 이미 9,000원까지 저는 목표가를 정하고 그때부터 리뷰를 좀 드렸던 건데 그 이후에도 그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좀 내리고 반등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강하게 하락을 시킨 모습. 그래서 한번 그래도 주봉상으로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이제 내일 또 장이 크게 폭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여기서 하락을 좀 멈출 것 같긴 합니다. 241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시간이 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기다리면서 볼 수밖에 없겠네요. 두산입니다. 두산은 52,300원으로 얘도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증시가 좀 반등했음에도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두산인프라코아 매각이 거의 성사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중공업의 이제 두산인프라코아가 인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 개선이 불확실성이 없어지게 될 거고요. 두산 지주사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그 소식에 의해서 그때도 많이 상승을 했던 모습인데요. 두산 같은 경우도 뭐 증시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패턴을 계속 유지하면서 좀 퐁당퐁당하면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증시가 폭락할 때는 이런 추세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차트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기업의 본질에 따라 좀 오랫동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서서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가져갈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리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여기 있는 종목 모두를 제가 좀 올해 봐도 지켜봐도 되겠다라는 싶은 종목만 좀 골라왔습니다. 네, 그 다음은 삼성중공업이고요. 삼성중공업도 오늘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하락분을 거의 다 회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 상승을 하면서 좀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61선 아래에서 조금은 좋지 않게 보이고요. 투자자가 이제 뭐 기관과 외국인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그간 이제 많이 던져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직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양봉을 좀 길게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거래량이 별로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쭉 상승하기보다는 여전히 계속 자리를 좀 다지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추가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행히 주봉상으로는 60주선 회복 20주선을 반등하면서 모양이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크게 본다면 월봉상으로 이제 뭐 수렴을 좀 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몇 개월 지켜봐야 될 수도 있고요. 한번 뭐 길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SCI 평가 정보가 조금 얘도 보안 관련주기 때문에 한국정보인증과 비슷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241선까지 다 떨어졌고요. 두 번 이제 쌍바닥 정도를 다지면서 다시 한번 양봉을 좀 띄우긴 했는데 이미 241선을 이탈해 버려 가지고 얘는 제 기준에서는 사실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장 하락에 의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뭐 그냥 지켜보고 있긴 한데요. 좀 회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딱히 이슈가 없어가지고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I 평가 정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얘는 사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흐름입니다. 241선을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요. 일단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계속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좋게 흘러가고 있고 21선을 잘 버티면서
다시 한번 양봉으로 반등하는 모습. 이 우주산업 테마가 계속 좋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81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잘 버티면서, 그리고 주봉도 잘 디디면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도 계속 양봉을 떴고, 네. 뭐 한국 항공우주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다만 이제 외국인 지분이 좀 계속 떨어지긴 한데,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면서 버티는 걸 보면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우주 산업이 지금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아니죠. 한국전력이 또 남았죠. 한국전력도 지수에 비해서 상승을 못했습니다. 거의 뭐 못했고요. 하락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일단은 꼬리 달고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매물이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매도가 멎어야지 한국전력이 상승을 할 것 같은데요. 연기금이 진짜 쉬지도 않고 매도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이 하락세보다는 이제 그 기간에 매도가 멈출 때까지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매도가 좀 먹고 난다면 다시 한번 시세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의 뭐 다 내려왔습니다. 상승분 거의 다 내려와서 한번 좀 다시 네, 바닥을 준비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기간의 매도가 빨리 멎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종목 봤고요. 지금은 아직 네,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금융투자에 의한 기관 매수세에 의해서 좀 반등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반등이 조만간 31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관심 종목 이런 투자 종목들이 만약에 짧게 보신다면 좀 반등을 했을 때 빠져나오는 것이 맞고요. 길게 좀 가져가 보시겠다 싶으면 내려올 때마다 다시 집어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좀 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 손실이 지금 이런 방법도 있죠. 지금 반등했을 때 손절 금액을 좀 치고 손절을 좀 치고 다시 내렸을 때 잡는 그런 그림도 좀 있는데요. 그런 그림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의 주가를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비추드리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좀 길게 보시면서 추세를 보는 게 맞고요. 지금 6개 모두 사실은 별로 좋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나 두산, 뭐 삼성중공업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별로 좋지 않게 흘러가는데 빨리 증시가 조정을 크게 받으려면 크게 받고 다시 한번 밑바닥부터 좀 시작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이 있으면 별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트레이딩 하는 데만 좋은 장이지 지켜볼 때는 정말 숨막히는 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이렇게 6종목 보도록 할 거고요. 확실히 지금 장은 반도체로 수급이 몰려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